수면 장애가 치매 같은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갑자기 아침 문안 인사처럼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면 시간이 꼴찌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수면 장애가 치매 같은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일단 잠을 자면은 꿈을 많이 꾸는, 들어보셨을 텐데 렘 수면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뇌에 들어왔던 정보들을 정리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기억으로 저장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숙면을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비렘 수면 단계로 진입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그런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혈액을 통해서 뇌 밖으로 배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노폐물 중에는 치매와 연관이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이런 찌꺼기 물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가 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년 이후에 6시간 이상 수면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 발병률이 대략 2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단순하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라도 재워야 된다. 이런 치료는 아주 반대하는 의사거든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특히 이제 치료가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깊이 못 주무시는 거다. 그러면은 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면무호흡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질병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니까 오히려 이럴 때 수면제를 먹게 되면은 호흡 근육을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하면은 기도에 양압을 주는 그런 기도 양압기 치료라든지 혹은 턱을 당겨주는 그런 교정 시술 이런 것들의 치료가 원칙이 우선시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앞으로도 수면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낮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밤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낮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의 생체 리듬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생체 리듬이 돼야 되는데 이 리듬이 아침부터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냥 저녁 이런 플랫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낮에는 낮 동안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피곤하고 밤에는 또 계속 플랫한 상태니까 밤이 되질 않아서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면장애 환자를 밤에 재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낮에 활력을 높이는 치료에 주력하는 편이에요. 네, 다만 낮에 활력이 떨어졌던 밤에 못 자던 간에 숙면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은 있거든요. 우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게 이건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일단 밤에 우리가 누웠다 어둡게 그러니까 눈에는 빛 자극을 최소화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이렇게 어둡지만 휴대폰 자체가 그 빛이 세다 보니까 몸은 계속 이게 밤이 아니고 낮이라고 인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으면 최대한 어둡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빛에 의한 자극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낮에는 반대로 밝게 일부러라도 좀 눈부심이 있어야 돼요.
직사광선을 뭐 자외선이 있는데 막 쬐라 이건 아니더라도 좀 밝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눈부셔라는 느낌을 계속 좀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실내 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 또 움직일 때도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 혹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눈부심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낮에는 눈부셔 본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지난 한 달 동안 눈부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침이나 낮에는 꼭 눈부심을 느껴서 밝구나, 지금 낮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하게 느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불면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여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수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도 내지는 뭐 이런 약물에 의한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뭐 용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알레르기 약이라든지 뭐 감기 약이라든지, 원래 수면제로 나온 것들은 아니지만 졸음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뭐 항히스타민제 계열이라든지 이런 약이나 그런 성분들을 구입해서 잠을 유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도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중독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침에 잠에서 깨게 되면은 오히려 피곤하거나 몽롱하거나 목마름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함부로 남용하게 되면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들이 뭐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또 녹내장이라든지 전립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섭취를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수면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야 된다, 재워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낮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시간이 짧아졌으나 낮에 개운하다, 뭐 잠 시간이 좀 줄어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의 수면 장애의 문제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시작이 아니고 낮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올리지 못한 게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차차 나중에 이 낮의 바이오 리듬을 찾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를 높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이 날 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 장애 해결은 꼭 낮에 에너지 대사를 올리는 게 먼저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치의 이기호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